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과목을 맡게 된 이범웅입니다. 재무부동산학의 이해는 우리 경제, 금융보험, 재무부동산 학부에 개설된 이제 그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재무부동산학 전공 학생이 아니어도 이제 들으셔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재무부동산학 다른 경제학하고 금융보험학 전공과 달리 재무부동산학 전공은 이제 재무학하고 그리고 부동산학이라는 두 가지 학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좀 복합적인 학문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재무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재무학하고 부동산학이 어디서 접점을 이루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 재무학 그리고 부동산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시험 이전까지는 재무학에 대해서, 재무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중간시험 이후에 있어서는 이제 부동산학에 대해서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예전에 이제 재무 부동산학과로 있을 때는 그 재무학 개론 또는 이제 재무관리라고 하는 과목하고 그리고 이제 재무학 원론이라는 과목하고 그리고 부동산학 원론 또는 뭐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두 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부로 뭉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재무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 개의 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족한 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자, 앞으로 강의는 제가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들은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도어 시스템에서 접속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됩니다.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할 때는 동영상으로 이제 녹화를 할 때는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은 조그맣게 되면서 화면이 보이는 그러니까 PDF 파일 주로 이제 띄워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PDF 파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강의 강의 노트이죠. 그리고 또 뭐 강의 계획서 이런 강의 자료들을 제공을 받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도어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은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과목에 맨 밑에쯤에 내려가 보시면 강의 자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자료에다가 강의 계획서와 강의 안과 같은 강의 자료들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것을 출력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가지고 또 필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노트 정리를 많이 하시던데요. 그걸 옆에 이제 띄워놓고 같이 이제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 안만 정말 제 강의만 들으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강의 노트, 강의 안이 옆에 있으면은 뭐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살펴보면요. 교과목명은 재무부동산학의 이해이고요. 이게 이제 두 개의 분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분반은 두 번째 분반입니다. 그래서 뭐 강의 시간하고 강의실이 나와 있는데 강의 시간은 이제 좀 뒤에 이제 그 대면 강의,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화요일 날 11시에서 12시 50분 1시간씩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들으시고요. 수요일에 이제 강의 들으러 안 오셔도 되긴 합니다. 이제 강의실은 413호실로 상경대학 413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그거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재무부동산학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이론하고 그리고 부동산학 두 가지 학문의 학제간 연구를 소개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뭐 재무이론 쪽에서는 재무관리의 의미, 뭐 재무제표의 의미 및 분석, 화폐의 시간 가치, 뭐 그리고 현금 흐름 할인법, 뭐 주식 및 채권의 가치 평가, 뭐 이런 그 재무이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 지식을 소개하는데요. 저는 재무관리의 의미, 재무제표의 의미 및 분석,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 뭐 이런 정도까지 아마 진행을 이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이제 부동산의 의미, 뭐 부동산 경제론, 뭐 부동산 정책론, 뭐 이런 그 부동산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 지식을 이제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정도로만 아마 진행을 하고 뒤에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동산 개발, 부동산 금융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무부동산학 전공이 2, 3, 4학년 과목, 2, 3, 4학년의 과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들으시도록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과목의 그 교육 목표라고 하는 건 거창한 건 아닌데요. 재무이론과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 전공에 입문하는 학생들 그리고 인접한 전공인 경제학 전공이라든지 금융보험학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좀 그 재무부동산학의 학문적인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재무부동산학의 이 과목의 교육 목표입니다. 자, 담당 교수는 이제 제 이름 제 이름은 이범웅입니다. 그래서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범웅이니까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중간시험, 기말시험 치를 때 담당 교수 이름을 적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다 제 이름을 잘못 적으시면 뭐 예를 들어 이범응이라든지 이범엉이라든지 이범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은 감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가장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호랑이 범자에 고문자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 조금 부드럽게 보이나요? 그런데 이제 좀 성격은 좀 강직한 면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범, 고문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 범웅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을 호칭할 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뭐 이렇게 호칭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철수 아빠, 영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자식 이름을 특히 이제 장남 또는 장녀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제 동생 이름이 범수 해서 범수 아빠, 범수 엄마 제 친척들도 이제 가로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호랑이 범자에 고문자 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호랑이 범자는 없죠. 범호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자는 있죠. 근데 이제 제 이름의 범자는 법, 규범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웅자는 이제 자웅을 가리다 할 때 그 자웅의 웅자입니다. 그래서 수컷 웅자거든요. 자는 그 암컷 자자고요. 그런데 이제 수컷 웅 그러면 너무 좀 약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영웅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이름은 이범웅이고요. 연구실은 상경대학 410호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경대학 4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4층 내려서 왼쪽으로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학생이 있으면 제 연구실로 방문해 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다음에 뭐 그냥 뭐 이것저것 뭐 그래도 얼굴 많이 보면은 좀 좋겠죠. 그래서 뭐 찾아오시면 좋을 듯 싶고요. 연락처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연구실 전화번호입니다. 890-2205.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휴대전화번호이고요. 세 번째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기록을 남기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찾아볼 때 이게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막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걸 재무부동산에게 이게 폴더에다 넣어놓고 그걸 언제든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를 찾아오신다든지 할 때 제가 연구실에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연구실 전화번호 또는 이제 휴대전화로 전화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약속을 잡고 찾아오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밤늦게 전화한다든지 주말에 전화한다든지 하면은 조금 살짝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벌써 한 5, 6년 전이긴 한데요. 좀 학생들이 MT를 가가지고 한밤중에 약주를 하다가 술을 마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통화를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영상통화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할 말 다 하고 그냥 좀 막 그대로 들고 아주 참 이렇게 뭐 좀 막 볼 것 안 볼 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조금 나중에 되게 좀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전화를 뭐 많이 하시는 건 뭐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메일로 주로 질문하시고, 그럼 저도 조속히 이제 이메일로 저기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인데요. 교재는 이게 정말 재무부동산학의 이해란 과목이 재무이론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 이론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재를 두 가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무이론에서는 로스 에센셜 기업 재무 10판을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가 많죠. 그래서 기업 재무에서는 해야 될 게 많다.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걸 이제 좀 보셔야 되니까 그렇고요. 아이고 이게 정말 화면 공유를 안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질 않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업 재무 이런 표지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뭔가가 돼 있죠. 달러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만큼 이제 좀 화폐가 좀 화폐 또는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좀 기업 채무 그래서 교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이제 요 부동산학 개론 교재인데요. 김감열 그리고 강정규 두 분 교수님이 쓰신 부동산학 개론 제 5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고전적인 것 같죠? 전통적인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건물이 나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한데 싶기도 한데요. 이 두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평가 방법은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기말시험 두 번의 정규시험이 있고요. 과제물이 있고 출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기말시험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 모두 이제 각각 그 4개 내지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약술형 그리고 이제 풀이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에만 아마 풀이형 문제가 없을 텐데요. 중간 시험에는 풀이형 문제가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의 정규 시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부정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저도 굉장히 오랜 동안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는 걸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부정행위 컨닝이죠. 컨닝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컨닝을 하겠노라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험 준비를 덜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컨닝 페이퍼라든지 뭐 이런 걸 챙겨갔는데 사실 좀 그 담력이 약해가지고 그걸 보고 쓴 적이 없습니다. 시도만 하다가 괜히 이제 공부 시간 좀 줄이고 그래서 컨닝 하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컨닝을 하는 건 많이 잡아봤겠죠. 제가 1997년서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24, 5년 동안 컨닝하는 학생들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떻게 컨닝을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컨닝을 하시면은 반드시 물론 F학점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당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자, 두 번째 평가 항목, 세 번째겠네요. 과제물입니다. 그래서 과제물도 중간시험, 기말시험과 마찬가지로 30점을 배점을 했는데요. 과제물은 두 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두 번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 10점씩 해가지고 총 20점이 될 텐데 이걸 정말 15점씩으로 환산해가지고 합치면 30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그런데 이제 하루 늦을 때마다 1점씩 삭감을 합니다. 그 과제물의 제출 기한이 있는데요. 그 제출 기한에서 하루 늦으면 1점씩 삭감을 합니다. 어떤 사유도 정말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좀 유의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물을 끝까지 안 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단 과제물 점수 0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하루 늦을 때마다 1점씩 삭감되니까 첫 번째 과제물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마이너스 60점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과제물의 주제는 기업의 재무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그 스크랩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짤막하게 한 서너 줄 정도로 제시하는 건데요. 뭐 읽어보고 뭐 감상 후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이제 논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논평 또는 코멘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은 이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보시면 재무부동산학의 과목에 과제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업로드함으로써 제출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자, 마지막 평가 방법이 출석입니다. 그래서 출석 저는 3시간 결석했을 때 그러니까 1주차 일주를 결석하는 거죠. 그럴 때 2점을 감점을 합니다. 그리고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결석했다라고 하면 그때 1점을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0점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자,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러 혹시 나오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강의실에 나오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근데 뭐 제 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한 번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봤자 15번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기말시험 빼면 13번인데 뭐 1주차는 벌써 동영상 강의, 그러니까 대면 강의를 하질 않으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러 오실 이유가 없죠. 12번인데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제 수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럴 때 이제 사전 또는 사후에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은 감점하지 않고 사유 있는 결석으로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F학점을 받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학점 여러분들이 달라 그래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F학점을 받는 2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 2번의 시험 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F학점 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나는 4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참 2번 다 좀 나오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한 번 빠지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미리 저하고 얘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중간시험, 기말시험 2번의 시험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특이한 일이 있으면 미리 저한테 얘기를 꼭 해주시고 정말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F학점을 받는 2번째 방법. 자, 중간시험, 기말시험 봤어요. 과제물도 제출했고요. 출석도 과제물 제출을 좀 늦게 했어요. 출석도 조금 뭐 좀 좋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4가지 항목의 총 점수가 0점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점수를 얻으시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F학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과제물을 끝까지 안 내면 마이너스 두 개의 과제물을 끝까지 안 내면 마이너스 한 90점, 100점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중간시험, 기말시험 아무리 잘 봐봤자 60점인데 다 만점 맞아봤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F학점 드립니다. 중간시험, 기말시험 다 잘 봐도 과제물 2번 다 제출하지 않으시면 F학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물, 출석 이 2가지 항목은 마이너스 점수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까지 이제 알려드렸고요. 자, 강의는 이제 중간시험 이전까지는 재무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 중간시험이 9주차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7주차까지 하고 보통 8주차에 중간시험을 치르는데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좀 9주차에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주차, 정확히 2주차서부터겠죠. 다음 주차서부터 7주차까지는 재무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무이론의 의미,
그리고 뭐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 화폐의 시간적 가치, 뭐 또는 뭐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1주차에 지금 1주차에는 재무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재무부동산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재무부동산학 전공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2주차서부터 7주차까지 6주에 걸쳐 가지고 재무 이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주차서부터 15주차까지 부동산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의 이해, 여기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제론에 대해서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전공이 부동산 경제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부동산 경제를 알아야지 그 다음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부동산 경제론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 가지고 이제 부동산 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중간 시험은 11월 2일 날 수요일이죠. 2시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수업 시간이 2시간 들었을 때 중간시험을 치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시험 기간의 맨 마지막 날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간시험을 치를 텐데요. 중간시험 뭐 2시간으로 치른 2시간 1시간 50분이죠. 정확히 치르는데 뭐 답안 분량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1시간 50분을 치르는 건 아니고요. 혹시 글자를 좀 늦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그리고 생각을 다 정리하고 조금 천천히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1시간 50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한 30분 내지 40분이면은 수강생의 4분의 3 정도가 이렇게 제출하고 답안지 제출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글자를 좀 늦게 쓰신다면 천천히 여유 있게 쓰시라고 1시간 50분 시험 시간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기말 시험도 12월 21일 맨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혹시 다음에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21일로 잡아놓고요. 왜 그러냐면 그 전주가 15주차가 보강주인데요. 보강주가 저희가 계속 우리가 계속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를 지속한다라고 하면 보강이라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주로 이제 중추 가절 추석 때 휴강을 하고 보강을 하게 되는데, 뭐 사실 온라인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은 보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주차는 그냥 여유분으로 이제 둔 거고요. 그래서 기말 시험을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논의를 하고, 그래서 조금 앞당길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2번의 과제물을 제출을 하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제물은 10월 12일까지, 즉 한 6주차 정도 중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출을 하시고요. 두 번째 과제물은 11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과제물은 기업 재무와 관련된 신문 스크랩하고 논평하기. 두 번째 과제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학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논평하기. 한 7개 정도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하는데, 자, 이거 옛날 거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물은 9월 1일 개강하는 날짜, 9월 1일서부터 10월 10일까지 기업 재무와 관련된 신문 기사 스크랩하고 논평하기. 7개 정도. 두 번째 과제물은 10월 11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신문기사 스크랩하고 자기 의견, 논평 제시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고 도어 시스템의 과제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올려주시면 제출이 완료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중간에 중추가절 저기 3주차 두 번째 시간하고 4주차 첫 번째 시간하고 해서 저기 추석 연휴가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강의하면 비대면 강의하면 제가 동영상 올려놓고 여러분들은 저기 보시면 되는 거니까 수강 청취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뭐 별 필요가 없을 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 강의 계획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재를 구입을 해야 되느냐? 예, 교재를 꼭 구입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재무부동산학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게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두 교재를 몽땅 다 나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부분만 좀 발췌를 해가지고 제가 요약 정리해서 강의 노트를 갖다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이 어디 있을까요? 강의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재무부동산학에 의해 강의안 해가지고 이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재무부동산학에 의해 강의 노트는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교재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재는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한 장에서 한 챕터에서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 두 챕터가 두 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장 속에 있는 절과 절 그 다음에 절 속에 있는 항목과 다른 항목, 다음 항목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물론 제 강의에서도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강의 자료만, 강의 안만 보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좀 뭐라 할까요? 그 연결고리를 잘 찾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공부하실 때 그 연결고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 구입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듯 싶고요. 사실 저기 로스 에센셜 기업 재무 번역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 집필하신 분들 예, 그 중에 강정규 교수님은 우리 전공 교수님이시니까 친하죠. 근데 다른 분들은 뭐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많이 구입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움받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재무부동산학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두 교재 가지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 돌아와서는 우리 학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무부동산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